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이렇게 조합을 이뤄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혼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어젯밤에는 악재가 좀 힘을 못 쓰면서 좀 시장이 확 튀어오른 이런 느낌입니다. 좋았던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그죠? 메타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게 이제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악재는 다 아시다시피 그 펄스 리퍼블릭 은행 관련된 건데 펄스 리퍼블릭 은행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뭐 정부나 은행계들의 노력 이런 게 좀 보이면서 은행주들 주가가 좀 올랐고 이로 인해서 좀 위기가 또다시 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악재는 거의 뭐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오래간만에 악재가 거의 없어지니까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잔잔한 악재들 뿐이에요. 그죠? 명시적인 악재, FRC,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관련된 명시적인 악재가 등장은 했는데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결국 잔잔한 악재가 되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잔잔한 악재들과 더불어서 그냥 섞여버렸죠. 사실상 또다시 악재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어제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잔잔한 악재들이라고 나온 게 어제 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거든요. 뭐 미국 GDP 성장률 1분기 성장률이 안 좋았다라는 거 잔잔한 악재라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잔잔한 악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정도는 돼줘야 침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면은 1.1% 성장이면 뭐 그래도 이거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엔요. 아무튼 뭐 미국 성장률이 좀 둔화했지만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 물가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잔잔한 긴축 우려를 불러내죠. 잔잔한 긴축 우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잔잔한 악재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은행주들도 다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 문제가 됐던 지역 은행들도 보시면은 다 같이 급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눌렸던 시장이 막 길을 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자면은 뭐 일단 이런 모습이에요. S&P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나스닥이고요, 그죠? 다들 이제 상황이 좀 비슷비슷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딘가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어딘가를 넘어가야지가 이제 레벨업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어딘가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다들 지금 또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들 부근까지 왔습니다. S&P, 나스닥 둘 다요, 그죠? 그리고 S&P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여긴 이 저항이 굉장히 무거움을 우리가 S&P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 지금 S&P하고 나스닥 이야기를 둘 다 섞어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너 어딘가를 넘어갔냐? 못 넘어갔다. 어딘가를 못 넘어간 상황에서 저렇게 급등을 했더라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 지금 저항에 다들 어딘가 일단 저항에 강력하게 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어떤 하방 베팅의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고 다시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에 올라왔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항이니까 저항 부근이니까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진짜 강력하게 베팅해 볼 수 있는 또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어차피 끝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할 거면은 뭐 크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일단 올라는 왔으니까 하여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주식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 한창 했으면 이제 레벨업이니까 주식 사면 되는데 저항 돌파 한창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일단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뭐 좋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죠? 뭐 국제유가도 좀 오르고 뭐 천연가스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아무튼 다 뭐 좋은 모습들 보였을 거고요.
근데 이 잔잔한 긴축 우려는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좀 잠깐 좀 체크하고 가자면요. 변동성 지수들 보시면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 변동성 지수들은 어젯밤에 당연히 급락을 한 건 맞고 풋옵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중바닥형 여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지 않냐. 지난번에 19를 붕괴시켜 갖고 레벨 다운은 됐는데 지금 16.7, 8 부근에서 안 죽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런 것만 봐도 다시 빅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봐서라도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다시 올라왔으니 아래쪽으로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세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미국 주식들 좀 몇 가지만 더 보자면은 애플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저항 1단계, 2단계를 모조리 다 돌파한장했습니다. 레벨업이고요. 레벨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에서 내려오던 이런 저항선이 있을 텐데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터치했죠. 아무튼 이건 더 오르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사실 매물 어떤 이런 중요한 저항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구간에서 비리비리비리비리 했던 거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사실 넘어가겠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일단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일단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또 굉장히 중요한 저항 부분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죠? 뭐 이런 모습들 봤고 그리고 그 펄스 리퍼블릭 뱅크 참고로 이제 모양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 조금 반등했어요. 어젯밤에 반등을 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한 거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독특한 게 이 펄스 리퍼블릭 은행의 이런 위기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고 있다는 거. 얘네가 지금 전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게 찻잔에 넘쳐가지고 다른 데로 위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찻잔 속에서 지 혼자 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펄스 리퍼블릭 뱅크가 급락하는 건 별 상관없다.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증시가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또 얘의 어떤 그런 하락세가 완전 진정된 건 아니고 이런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볼 수 밖에요. 난 그래서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봤고요. 어제 유럽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한 모양이고 그래서 다시 중요한 자리에 탁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좀 다시 걸쳐 있고 하여튼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일단은 멈춰 있다. 일단 상승을 멈추고 상승세를 일단 멈추고 횡보하고 있다.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됐죠? 아마존 실적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뭐 기업들 실적은 무조건 다 좋은가 봐요, 그죠? 무조건 다 좋다. 지금 생각해 보면 테슬라 하나 빼놓고는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없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전부 다 좋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재료처럼 이렇게 실적이 지금 예상치는 전부 다 이제 상회하면서 좋다라는 반응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한 10%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거하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실적이 좋았는지는 조금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오늘 아침에 아무튼 아마존 실적 나와서 또다시 시장은 굉장히 뭐 환호하고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워낙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응은 어제와 다릅니다. 반응은 일단 하락이죠. 일단 하락하고 있다. 어젯밤에 아마존이 되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아마존이 한 4% 올랐었기 때문에 정작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지금 2%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밤에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특별한 뭐 기업 실적 발표는 특별한 건 없긴 없습니다. 뭐 물론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뭐 정유사들 뭐 굵직한 정유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중요한 건 IT 빅테크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오늘 밤에 엑손모빌 뭐 쉐브론 이런 회사들 기업 실적 발표 있죠.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게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진짜 중요한 게 발표가 됩니다. 요즘 잔잔한 인플레 우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잔잔한 그
긴축 우려가 잔잔하지 않은 긴축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죠? PCE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게 오늘 밤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긴축 우려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잘 보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쭉 살펴봤고요.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잔잔한 긴축 우려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달러는 뭐 찔끔 올랐었고, 그리고 금리는 크게 올랐고요. 이게 왜 안 나오나? 금리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어떤 금리와 이 달러는 혼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 잘 보면요, 큰 하락 추세이긴 한데요. 큰 하락 추세이긴 한데 어젯밤이나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중바닥형 모양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긴 있겠어요. 어차피 금리 인상 후반전이고 모두가 지금 이 금리 수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밤 물가 지표 발표도 있고 뭐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은근히 또 금리가 또 잘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또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가 지금 무거운 저항이긴 해요. 아래쪽에는 또 무거운 지지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내년 이런 때부터 해가지고 금리나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나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답답한 시간을 좀 계속해서 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거. 계속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금리가 레벨업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여전히 좀 있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조금씩 옅어지고 이러면서 여기서 잘 버티는 것 같다. 하여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다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인데 조만간 답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 물가 지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있는 애플이나 FOMC 애플 실적이나 FOMC 회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답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사실 길게 늘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늘어지고 있고 근데 아무튼 거의 다 오긴 와 간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은 너무 시간 끌면 안 된다. 뭐 금리가 떨어지는 거든 뭐든 어쨌든 물론 뭐 금리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리는 어쨌든 천천히라도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주식시장 하방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 길게 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끌 수 있는 만큼 거의 다 끌었고 이제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뭐 조만간 결판 나겠죠.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달러는 하여튼 그래서 어제 잔잔한 긴축 우려 때문에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는데 얘도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죠? 단기적으로도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고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고 좀 큰 그림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다중 바닥형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지금 근데 잘 보면 이런 라인이 이런 가상의 라인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라인이 좀 가상의 라인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넘어가야 넘어가겠구나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레벨업이 되고 그래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특별히 할 말 없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잔잔한 긴축 우려는 있다. 주식시장은 일단 반영하지 않는다. 채권이나 달러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뭐 물론 주식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상승세를 멈추고 일단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이 뭐 애매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답이 나오니까 뭐 지켜보자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뭐 상승하네요, 그죠? 상승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상승할 것 같고 상승해야 될 만한 이유들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승하는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 혹은 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저항들을 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생각이 있다. 나는 지난번에 급락하는 거 요걸 놓쳐하고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이렇게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하세요. 세게 하시면 되죠, 그죠? 아래쪽으로 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할 거면 지금 굉장한 자리이기 때문에 할 거면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위험한 거 싫어한다. 난 조금만 할란다. 어쩔 수 없죠. 조금만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근데 아무튼 지금 자리는 그만큼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해도 뭐 문제는 없는 자리인 것 같다. 많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여기 저항을, 코스피는 여기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고, 저항 확인 아마 하루만으로 안 끝날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면 어떤 그림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어떤 뭐 쌍고점 혹은 뭐 다중고점형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항 못 넘어갔으니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된다. 물론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건 위험한 거다. 역배팅다. 역배팅. 지금은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다라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상승 추세 중에 하락 배팅을 하고 있구나.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고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대신에 지금 하락 배팅을 하는 거는 지금 하방 배팅을 하는 거는 이 단기적인 하방 추세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은 알고 가야 된다. 하여튼 저항 못 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어떤 것도 지금 단서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위쪽에 저항들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벌써 다 부자가 됐겠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풋을 봐도 그래요. 풋들을 봐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상승 N자로 이렇게 눌렸다 올라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풋이 이게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없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여튼 대응하면 됩니다. 뭐 콜옵션도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일단 위로 튀어 오르려는 모양인지 아니면 하락 N자로 가려고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그냥 반등에 불과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은 지금 이제 하락 N자로 진행되려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다,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긴 맞겠죠.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이긴 하나, 근데 아주 중장기적인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보면 지금 참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각자 생각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락 N자로 빠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아무튼 어딘가를 넘지 못했으니 아래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요한 저항 부분이니 아래쪽으로 할 거면은 중요한 자리니까 세게 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 해봤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죠. 코스닥도 중요한 저항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거 다시 뭐 추세 전환하려는 그런 거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딘가 이제 못 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다중고점형 만들려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아래쪽으로 포기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아래쪽으로 물량을 지금 더 해보는 시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아래 포기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더욱더 물량을 추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은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걸 봐도 하방 포기하기 좀 아쉽죠, 그죠? 하여튼 달러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된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 잘 타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저항,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락이 좀 셌다고요. 이 자리 급락이 너무 셌다고요. 너무 세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이라기는 좀 강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지금 이 장대 음봉을 거의 다 훼손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반등으로 보긴 좀 부담이 있으나, 지금 이 총체적인 여기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이런 건 위쪽에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여기 지지력을 보였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한다, 매물대인데 굉장히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지금 뭐 하기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이닉스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코스닥,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들까지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자리,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무슨
어떤 뭐 생각이 강하다면은 아래쪽으로 진짜 강하게 더욱 더 물량을 추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한번 꺾긴 꺾었죠, 그죠?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 2차 전지주들이 뭐 2차 전지주들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불공정 거래 세력 엄벌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또 뭐 하한가를 뭐 무대기로 얻어맞으면서 분위기는 일단 한번 꺾긴 꺾였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일단 세력들도 몸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뭐 오늘 올라온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다라고 충분히 볼 만한 근거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견에 그 본인 생각에 따라서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좀 지금 오늘 올랐다고 이제 주식 사기는 좀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위쪽에 뭐 저항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 월봉상 보면 이게 옛날 가격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올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른다고 여기서 레벨업을 주장하면서 더 주식을 산다. 예, 그거는 제 생각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반대쪽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더 반대쪽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찬스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기회라고 생각은 되는데 할 거면 세게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는 풀렸네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예, 오늘 그 여섯 종목인가 맨날 하한가 가던 거 오늘 풀렸네요. 예, 뭐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확실히 좋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 물가지표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